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입니다. 이성 간의 첫 만남 시 혼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예상외로 쉽지 않습니다. 특히 혼인에 문제가 있는 경우 기혼자는 더욱 일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상간남 소송에 연루된 많은 남성들이 만나고 있는 여성이 기혼자인 줄은 몰랐다. 관계가 진지해진 후에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의뢰인이 만나는 여성이 기혼자일 때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관계를 가졌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관계를 가졌는지가 상간남 소송 시의 주요한 쟁점이 됩니다. 또한 의뢰인으로 인하여 상대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의뢰인 이외에 파탄 사유가 있었는지에 따라서도 결과가 다릅니다. 이에 따라 상간남 소송 방어 시에는 원고 측의 이혼에 의뢰인과 원고의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주된 원인이 아님을 밝혀야 합니다. 방어에 성공할 시 의뢰인이 기각 결정 또는 위자료 감액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쟁점이 달라지기에 각 사안에 맞춘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번 글에서는 상간남 소송에 휘말렸을 때 주장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의 주장과 증거 자료를 파악하기. 원고 측은 의뢰인이 배우자가 있는 사정을 알면서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주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위자료 금액을 청구할 텐데요. 통상적으로 3천만 원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상간남 소송의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 소송 방어를 목적으로 한다면 원고 측의 주장을 반박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배우자가 있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원고와 직장생활, 모임생활 등을 같이 하였을 시에는 혼인 여부를 몰랐다고 주장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때 원고의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미혼이라고 말하였거나 미혼이라고 오인할 만한 사정 또는 혼인 관계가 끝이 났다는 의미의 발언을 하는 등의 증거를 확보합니다. 두 번째로 혼인 관계의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이 아니라는 점을 재판 시 주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고의 배우자와 관계를 가졌을 때 혼인 생활에 문제가 없었다면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에 의뢰인과 관계를 가지기 이전부터 혼인 관계에 문제가 있었다면 의뢰인에게 발생되는 손해배상 책임이 크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상간남 소송 방어 전략을 세울 시에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대비되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원고는 배우자에게 외도 사실을 확인하는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증거로 첨부하였을 것인데요. 이때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가 만남을 가질 당시 전 남편이라고 지칭하였거나 당시 원고의 혼인 생활이 의뢰인의 행위와 관계없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원고 측은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작은 실마리로 크게 과장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기혼자와 관계를 가진 의뢰인은 반박 증거를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담당 변호사와 장기간의 심층 상담을 통하여 원고 측의 행동을 미리 예상하고 재판 시 주장할 내용을 준비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가사전담팀에서 상간남 소송 방어에 성공하여 위자료 감액 판결을 받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별거 중인 기혼자를 만났다가 소장을 받은 의뢰인. 한 차례 이혼 경력이 있는 30대 중반 남성인 의뢰인은 같은 동네의 사람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A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A씨는 이혼하였다는 의뢰인에게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A씨 역시 남편과 2년간 별거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A씨의 어려운 사정을 알게 되었고 몇 차례 상담을 해주다가 진지한 관계로 발전되었습니다. 아직 서류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A씨를 만나는 것이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A씨의 혼인 관계가 끝이 났다는 것에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A씨의 이혼이 성립된 이후 A씨의 남편인 B씨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왔습니다. 의뢰인이 A씨와 부정한 관계에 있어 이혼에 이르렀으므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씨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하였습니다. 사실 A씨는 의뢰인과 만날 당시 남편과 관계 회복을 위하여 노력 중이었는데 의뢰인과 함께하고 싶어 이혼을 결심하였다고 털어놓았습니다. A씨의 주장대로라면 의뢰인이 B씨의 혼인 생활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A씨의 상황을 까맣게 몰랐기에 방어를 하고자 저희 법인에 상담을 문의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소장 내용을 검토해보니 B씨는 A씨와 의뢰인이 만나기 전까지 부부관계가 호전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증거와 더불어 A씨가 남자가 생겼다며 이혼을 요구하는 메시지 내용까지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의뢰인은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은 A씨가 남편과의 관계가 이미 끝이 났다고 말해 관계를 가진 것이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상황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았습니다. B씨 측은 1월 28일경 A씨가 B씨의 집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메시지를 제출하였는데요. 이때 A씨는 의뢰인에게 B씨를 전 남편이라고 지칭하며 이혼 변호사를 추천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A씨와 B씨의 혼인 관계가 끝났다고 오인하였음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원고 측이 제시한 증거를 역추적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밝힌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가 장기 별거 상태에 있었으나
기혼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관계를 지속하였으므로 책임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으나 B씨 측이 주장한 위자료의 2분의 1을 감액 결정된 바에 따르면 A씨와 B씨가 이혼에 이른 책임을 의뢰인이 전적으로 지게 되는 일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혼인관계는 당사자들만이 정확히 알고 있으므로 의뢰인과 같은 피고 입장에서 억울한 점이 발생하였을 때는 이를 밝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상간남 소송 방어 문제는 감정이 얽혀있는 경우가 많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부족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혼자 힘으로 헤쳐나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상간남 소송은 부모님이나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프라이버시인데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하여 원고 측의 주장에 방어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상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